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483호 제9면 기사입니다. 성남시 무인민원 발급기 61대 주민등록 등 초본 발급 무료. 성남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 등 초본을 무료로 뗄 수 있는 무인민원 발급기 61대를 지역 곳곳에 설치 운영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구별로 수정구 19대, 중원구 12대, 분당구 30대가 지하철역, 병원, 시구청, 동행정복지센터 등 시민 통행이 잦은 곳에 설치돼 있다. 이들 무인민원 발급기에선 성남시 재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주민등록 등 초본 발급 수수료가 없다. 해당 서류를 민원창구에서 발급받으면 400번 지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 외에 무인민원 발급기에서 뗄 수 있는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등본, 졸업증명서 등 최대 122종이다. 민원창구보다 수수료가 50% 저렴하다. 총 설치 대수 61대, 중에서 41대는 365일 스문의 시간 가동한다. 성남시청, 수정중원 분당구청, 성남시 의료원, 성남시장내문화사업소, 성남중앙병원, 분당 AK플라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분당차병원, 분당재생병원, 27곳 동행정복지센터에 있는 무인민원 발급기가 해당한다. 무인민원 발급기 설치 위치나 운영시간 등의 정보는 성남시 홈페이지 전자민원 안내민원 발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성남시 실버 달빛 보행 안전교육 어르신 100명 참석. 성남시는 6월 13일 오후 1시 30분 시청 3층 한누리에서 어르신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버 달빛 보행 안전교육을 했다. 성남시 재가노인복지협회가 주관한 이날 교육은 신체기능이 저하된 노인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돼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 이용자 총 433명 중에서 보행이 가능한 어르신을 참석 대상으로 했다. 교육은 수정경찰서 경비교통과 고명지 경찰관이 맡아 진행했다. 안전보행 의식을 높이기 위해 시뮬레이션, 모의실험, 영상을 통해 보행 중 교통사고 사례 등을 보여주면서 안전한 보행 방법을 알려줬다. 걸음이 느린 노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행 시연도 이루어져 횡단보도 신호등 체계에 맞춰 보폭, 보행 속도, 균형 감각을 익히도록 했다. 이날 교육을 주관한 성남시 재가노인복지협회에는 지역 내 4곳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 센터를 포함한 총 20곳 시설이 속해 있다.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 센터는 경제적 신체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운 복지사각지대 어르신을 발굴해 일상생활, 정서, 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하는 시설로 433명의 노인이 이용하고 있다. 시는 이들 시설 4곳에 연간 10억 원, 한 곳당 2억 5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해 해당 어르신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도록 돕고 있다. 성남시 2025년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 성남시 시장 신상진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아 전국 340개 재난관리 책임기관 중 재난대응체계의 모범도시로 인정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전 과정을 아우르는 37개 세부 지표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문서 심사와 현장 확인을 병행해 기관의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성남시는 모든 평가 항목에서 고른 성과를 보였으며 특히 디지털 기반의 노후시설물 안전관리 시스템 운영, 실시간 유동인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재난취약계층 대상 재난예방시설 지원 등 시민 체감형 재난예방 시책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중 실시간 유동인구 모니터링 시스템은 인구 밀집 지역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구축된 사례로 이번 평가에서 모범 사례로 주목받았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평가는 시민과 함께 만든 성과라며 재난 앞에서도 멈추지 않는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성남을 위해 앞으로도 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 장마철 앞두고 풍수해 선제 대응 총력. 성남시 시장 신상진은 제주에서 시작된 이른 장마와 올해 1호 태풍 우딥의 영향으로 전국적인 비가 예상됨에 따라 여름철 풍수해에 대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선제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6월 하순부터 장마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성남시는 비상 대응 체제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장마, 태풍, 폭염 등 각종 기상이변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과 조치를 통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시는 지난 5월 15일부터 풍수해 종합대책을 본격 시행하고 있으며 태풍이나 호우특보가 발효될 경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1물결표 쌓인 3단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한다. 단계별 근무체제에 따라 공무원이 대책본부와 현장에 배치돼 지하차도, 탄천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순찰 및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재난안전상황실에서는 교통 및 재난 CCTV를 활용해 위험지역을 상시 감시하고 탄천 내 자동 음성통보 시스템과 재해문자 전광판을 통해 실시간으로 발생 상황을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아울러 상황 발생 시 관련 부서에 즉시 정보를 전파하고 탄천 출입을 통제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또한 시는 지난 3월부터 수방자대 및 장비 일제 점검을 완료하고 인명피해 우려지역 전수조사와 주민 대피 계획을 수립했다.
5월에는 풍수해 대비 안전한국훈련과 반지하주택 거주자 침수 대피 훈련을 실시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마쳤으며 도로 빗물바지 준설 작업도 완료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장마 전선 북상과 태풍 영향으로 본격적인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선제적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시 폭염 대비 취약 어르신 보호 대책 수립 추진. 수원시 시장 이재준 가 6에서 9월을 폭염 대비 취약노인 보호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취약계층 어르신 보호에 나선다. 수원시는 먼저 폭염 대비 취약 어르신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취약 어르신 피해 사항 주요 상황 보고 체계를 구축했다. 또 폭염특보가 발효됐을 때 비상연락망으로 신속하게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폭염정보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어르신들에게는 지정 무더위 쉼터 정보를 제공한다. 수원시는 어르신들이 더위를 식힐 수 있는 무더위 쉼터 총 516개소를 점검하고 냉방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돌봄 수행기관을 활용해 홀몸 어르신 7,631명의 안전을 관리한다. 지난 5일에는 돌봄 수행기관 10개소 관계자 25명과 간담회를 열고 유형별 노인 지원 방안 보호 대책 안전관리 응급 대응 요령 노인 대상 폭염 대비 행동 요령 등을 공유한 후 폭염으로 인한 어르신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 7,329명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로 취약계층 어르신 3,899명이 응급 상황에 처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역 사회 서비스를 연계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현장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며 폭염 대책 기간에 지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중소사업장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지원 대상 초등 전학년으로 확대. 수원시 시장 이재준 가 중소사업장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도입 장려금 지원 대상을 초등 전학년 1 물결표 쌓인 6학년 학부모로 확대한다. 수원시는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사업장 지원 신규 정책으로 초등 새내기 1학년 학부모 직원을 대상으로 10시 출근제를 도입하는 중소사업장에 지난 2월부터 단축근무 장려금을 지원한 바 있다. 수원시는 더 많은 학부모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방학을 앞두고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대상은 초등학교 1 물결표 쌓인 6학년 학부모 직원을 대상으로 1시간 단축근무제 10시 출근제를 도입하는 관내 300인 미만 사업장이다. 학부모 직원이 임금 삭감 없이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수원시가 직원 1명당 2개월 동안 최대 60만 원을 지원한다. 한 개 사업장당 최대 10건, 총 100건을 지원한다. 세비톡톡 앱 홈페이지 신청 접수 게시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와 사업자 등록증, 단축 근무 직원 근로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초등학생을 양육하는 학부모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중소사업장에서 일하는 학부모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사업 결과를 분석해 내년부터 지원 대상 규모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며 저출생 대응을 위해 실질적인 일가정 양립 지원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